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강원도를 찾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강원도 내 시내버스 요금이 오늘부터 일제히 올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노선과 운행 횟수가 크게 줄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두바이에서 열린 람사르 총회에서 우리나라 유일의 고층 수번 용늪이 있는 인제군이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받았습니다. 감사적발 유치원의 실명이 공개된 뒤 퇴원을 고민하는 사립 유치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강원도를 찾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예산심사가 일주일 앞으로 시간이 촉박한 만큼 강원도 지원 얘기가 말로만 그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강원도 예산정책협의는 모처럼 지방선거 승리와 평화 분위기 조성 등 덕담으로 시작됐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남북 평화시대 선봉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이 정부가 우리 당이 진행해 나가는 이 평화의 움직임을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강원도가 남북 관계 개선에 크게 공헌했다며 화답했습니다.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지금 한반도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은 그런 점에서 평화의 시감자라는 좋은 호칭을 붙여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는 올림픽 기념사업과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등 11개 현안 사업에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원도의 미래를 열 사업과 정책을 중앙당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 북부선 이 철도 부설이 시급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타 없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또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과 올림픽 기념재단 등 정부와 이견이 큰 11개 현안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시설의 사후 활용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필요한 입법 또 재정 투자 사업들을 결정하고 지원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1시간 20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14명이 인사만을 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에 많은 시간을 써버렸습니다. 더욱이 민주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 반영 여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정부 안에 담기지 않은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넣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가 당장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 반영하지 않으면 사실상 기회가 사라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철석같이 약속한 만큼 믿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과거처럼 구두선에 그칠지 강원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 도내 시내버스 요금이 오늘부터 일제히 올랐습니다. 강릉 지역에서는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노선과 운행 횟수가 크게 줄어들어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강릉, 삼척, 춘천, 원주 지역은 시내버스 요금이 어른 기준으로 1,300원에서 1,400원으로 100원 올랐고 나머지 시군은 1,200원에서 1,400원으로 16%인 200원이 올랐습니다.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강릉 지역은 버스 노선과 운행 횟수도 줄어듭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11개 노선 가운데 13개가 폐지되고 운행 횟수는 1,069회에서 916회로 줄어듭니다. 안목항에서 주문진 향오리까지 해안도로를 따라 운행하는 관광 노선인 333번 노선도 이번에 폐지됩니다. 탑승률이 적거나 수익이 나지 않는 벽지 노선이 대상입니다. 대부분 노선에서 첫차와 막차가 없어집니다. 강릉시는 버스 운행이 줄어든 지역에는 100원 희망택시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희망택시는 출퇴근자와 학생들에 한해서 저희가 명단을 읍면동으로부터 받아서 정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은 요금을 1인당 100원씩 내고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비상상황실을 운영해 민원 발생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내버스 감축 운행은 운전기사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조치로
다른 시군도 시내버스 운행이 잇따라 축소될 전망입니다. MC 뉴스 홍병철입니다. 습지도시 인증의 의미를 살펴보는 공동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인제 대암산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고층 습원 용늪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두바이에서 열린 올해 람사르 총회에서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1997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해발 1304m의 강원도 대암산 용늪. 용늪은 식물이 죽은 뒤에 썩지 않고 그대로 쌓여 이뤄진 이탄층이 1.8m가량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고층 습원인 용늪은 4,500년 한반도 식물 생태계의 비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초류와 비료 용담, 금강초롱 등 한국 특산 식물이 계절에 따라 살포시 모습을 드러내며 꽃의 향연을 벌입니다. 생태 탐방로가 설치되고 일반인에게 개방되면서 최근 남북 평화 분위기를 타고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늪이 생태 관광지로 자리 잡기까지는 이곳을 보호해온 인근 마을 주민들의 역할이 큽니다. 초창기에는 국내 람사르 1호인 용늪이 사실상 좀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서흥사랑이라는 단체도 만들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이번 두바이 람사르 총회에서 인제군 북면 서흥리 등 13개 마을이 국제적인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받았습니다. 앞으로 용늪 주변 마을들은 국제사회가 인증하는 람사르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들은 생태 관광 기반 시설 국가 지원 확대와 지역 생산 농산물에 람사르 로고를 붙여 판매할 수 있어 마을 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지금 2년차 으름을 따고 있는데 그게 의외로 이렇게 탐방객분들한테 맛도 보여드리고 홍보도 하니까 사가시는 분도 아직은 미약하지만 군사시설로 훼손된 작은 용늪 생태 복원 작업도 추진됩니다. 그전에 저희가 군부대 막사가 있었어요. 근데 생태 복원하면서 막사를 이전하고 저 나대제 이 지역에 맞는 토종 식물을 색강마을 주민들이 협력해가지고 저희들 지금 심고 있는 거고. 생물 다양성을 간직하고 있는 대암산 용늪이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되면서 인간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시험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전국 10개 혁신도시별로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을 특화 발전시켜 기업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정착하는 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2월 국토부의 최종 준공고시로 모든 개발 사업이 마무리된 원주 혁신도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등 12개 이전기관이 자리를 잡고 6,100여 명의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50점대에 불과합니다. 교통과 여가, 편의 의료 서비스 등 전반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가족 동반 이주율도 26.4% 수준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아직 이렇게 빈 땅인 곳이 많고 이전 기관과 관련된 기업체의 이주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런 혁신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과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역별 특화 발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을 테마로 정했습니다. 보건의료 계열 이전 기관과 원주 지역 의료기기 산업 기반을 활용해 창업을 지원하고 개방형 연구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대학과 공동 캠퍼스를 조성해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의료, 교통, 관광 등 이전 기관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발굴로 스마트 도시로 변모한다는 계획입니다. 발전 테마에 따라서 전략 산업을 선정을 했고요. 정주 여건도 좀 더 개선을 하고 아울러서 이제 주변 지역과 이렇게 또 같이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도시 건설에 이어 이제 심화 발전을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도 의회가 접경지역 군 장병들의 외출 외박구역 제한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원도 의회는 오늘 제27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접경지역 군인의 외출 외박구역 제한 폐지 검토 반대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 등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도의회는 외출 외박구역 제한 폐지 방침을 밝혔다 철회한 지 8개월여 만에 정부가 또다시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제한구역 폐지 검토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적발 유치원의 실명이 공개된 뒤 폐원을 고민하는 사립유치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오늘까지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온 유치원 폐원 고민 문의가 18건이었습니다. 유치원 원화 모집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에 등록한 사립유치원도 모두 11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내 사립유치원 중 한 곳도 처음 학교로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그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주요 SOC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로 해 강원도 주요 SOC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상 사업은 제2경춘국도와 춘천 철원 고속도로, 제천 삼척고속도로 등입니다. 강원도는 경제성 논리에 밀려 사업 추진이 무산됐던 주요 교통 SOC 사업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물 제77호 춘천 7층 석탑 사리함 이윤 봉인식이 오는 31일 열립니다. 소양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 해체 보관 중인 사리함을 복원된 보물 제77호 춘천 7층 석탑으로 옮기는 행사입니다. 이윤 봉안식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춘천시청 광장에서 사리함 인수인계식을 갖고 7층 석탑이 있는 소양동 역사공원 부지로 이윤 봉안합니다. 이윤 봉안식에 따라 11월 초에는 예전 7층 석탑 원형이 그대로 복원됩니다. 지난 2016년 11월 해체돼 부진의 건물 철거, 토지 보상과 문화재 발굴 과정을 거쳐 이번에 최종 복원됐습니다. 제1회 한림 국제지역혁신포럼이 오늘 한림대 국제회의관에서 열렸습니다. 지역혁신과 대학 그리고 청년이란 주제로 열린 오늘 포럼에서는 한림대가 지역혁신의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만난 일본의 다양한 사례들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청년 혁신가들이 나와 지역혁신 과정에서 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혁신에 대한 대학과 청년의 역할, 방법론에 대한 폭넓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1년 넘게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춘천 환경사업소 노조원들은 오늘 춘천시청 광장에서 108배를 갖고 춘천시의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철회와 해고 노동자의 원직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집단 삭발식을 갖고 청소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등 춘천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끝장 투쟁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환경사업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부터 시 관계자와 노조원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오늘 경제교류 활성화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미주 실리콘밸리 한인상공회의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경제와 통상, 관광, 문화 등 각 분야 교류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서로 생산하는 제품과 인적, 물적 자산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 투자 유치와 기술 제휴를 위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DMZ 펀치볼 시래기 축제가 내일과 모레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 힐링하우스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에는 시래기를 사랑한 백설공주를 주제로 사과 품평회와 먹을거리 체험과 연계해 개최됩니다. 체험 행사로는 시래기 현장 채취 체험과 시래기 무청 김치 담그기 행사 등이 펼쳐집니다.
또 올해는 농촌과 도시민의 교류의 장을 이끌어내는 화합의 축제로 개최되며 평화 바람길 걷기 행사와 더불어 DMZ 펀치볼 둘레길 트레킹 행사와도 연계돼 방문객 중심의 교류 체험형 축제로 펼쳐집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앞으로 교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대회뿐 아니라 내년 북한 원산에서 열리는 제6회 아리스포츠컵 축구대회 참가와 학생 체육교류 확대, 동해안 육로를 따라가는 관동 8경 수학여행 등 남북 교육교류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강원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생 기자단이 열흘 동안의 대회 전 과정에 대해 밀착 취재하고 이에 대해 영상 제작물을 만들어 북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춘천교대 교직원의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의 전국 국공립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춘천교대의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28%에 그쳤습니다. 강릉 원주대는 56%, 강원대 춘천 캠퍼스는 79%, 강원대 삼척 캠퍼스는 88%였습니다. 전국 평균치를 살펴보면 66%로 조사됐습니다. 박 의원은 미투 운동이 대학뿐 아니라 초중 고교 일선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공립대 교직원의 폭력 예방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의 도내 땅값이 2.69% 상승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지가 변동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강원도의 땅값은 평균 2.69% 오르면서 전국 평균 상승률 3.3%보다는 낮았습니다. 시군구별로는 고성군이 6.51%로 경기도 파주시의 8.1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